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에 많이 선택하시는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5가지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비원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지키는 일인데요. 낮에는 택배를 받고 밤에는 순찰을 도는 등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보니 퇴직자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경비원은 중장년층 재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직업입니다. 예전에는 경비원이란 직업이 주민들 갑질이다 뭐다 해서 기피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많아지고 60대가 넘어가면 잘 뽑아주지도 않는 귀한 직업이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예전 같지 않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은 많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60대의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자 한 분이 실제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한 달에 급여가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수퍼도 해보고 부동산 자격증도 따봤지만 돌고 돌아 결국 경비직으로 5년째 정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자본 삼아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식집, 치킨집, 카페 또는 노점상 등이 있겠지요. 좋게 말해서 내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꿈을 실현하신 분들이신데요. 성공하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동네 새로운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면 그 집 사장은 뭐 했던 사람인지 혹여라도 퇴직자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 여러분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모 전철역 사거리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생겼는데 오픈하는 날 가보니 주인장이 영락없이 퇴직자였습니다. 상권에 비해 규모가 크다 싶어 걱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 직원도 한두 명에 손님도 거의 없고 그야말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당장 가게를 접는다 해도 부동산 임대 계약 정리 등 더 큰 일들이 산더미 같을 텐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막막한 지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다니시다가 희망퇴직하고 모 건강식품 대리점 하셨던 분 2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1억 정도 손해만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경기에 더더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간병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거 굉장한 붐입니다. 국민 자격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이지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자격증 따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딸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직업이야말로 최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혹시 고용24 사이트를 들어가 본 분들이라면 구인 공고 화면 안이 요양보호사 구한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직업의 장점은 정년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요. 프리랜서로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어디 소속돼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성별 구분 없이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 중견회사 관리직으로 50대 후반에 퇴직하신 분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한 달에 보름 정도 일하시는데 급여는 27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6년째 다니시는데 소속된 병원의 정년은 75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병원 측이 야간 수당 주기 싫어서 밤 근무를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면서 할만하다고 하셨습니다. 택배 배달원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아시다시피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최근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며 택배 기사나 음식 배달원 일자리가 늘어나 건강만 허락한다면 비교적 어려움 없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걸어서 배달하는 일자리까지 만들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철 타보면 봉투나 작은 박스 하나 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택배 배달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는 퇴직자는 한 달에 많으면 5, 600, 적으면 2, 300을 번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잘하면 1,000만 원을 번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까지 뒷전에 두고 녹초가 되도록 뛰어다녀야 겨우 될까 말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멋모르고 배달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며칠 끙끙 앓으면서 쉬는 동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번 돈에서 오토바이 할부를 내고 나면 노력 대비 남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입니다. 택시나 마을버스, 통학버스 기사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이 그나마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죠. 특히 개인 택시는 퇴직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어디는 면허 사는데 1억 3천이라고 하고 어디는 1억 5천이라고 하고 솔직히 마음은 있다 해도 덜컥하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퇴직자 한 분은 개인 택시 하기 전에 회사 택시를 해봤는데 3개월 하다가 때려치웠다 하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으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느 퇴직자 한 분은 대기업 납품업체에 근무하셨던 분이었는데 퇴직하고 지금은 모 그룹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콜택시 기사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특수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계열로 보수는 300이 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 고객 출발 장소에 도착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 때문에라도 비교적 여유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사업 시작 단계라 손님이 거의 없는데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이러다 사업을 접으면 본인 역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며 씁쓸해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큰 장점인데 어디 가서 이런 직장을 구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에 많이 하시는 직업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 퇴직 후 재취업자의 약 80%가 경비, 돌봄, 택배 같은 육체 노동을 하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경비든 돌봄이든 택배든 언뜻 종류는 달라 보이지만 하나같이 다 똑같은 직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쓰는 직업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수가 그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에서 300 사이, 다시 말해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몸 쓰는 일은 대부분 최저시급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직업들조차 결코 오래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빠르면 1, 2년 안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한 내 몸 하나, 그것일 테니 말입니다.